F200 슈퍼세이버는 미국 공군 역사상 최초의 초음속 제트 전투기로 1953년 5월 25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속 장벽을 돌파한 전투기라는 위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하 1 X-34의 놀라운 속도와 50,000피트의 최대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전투기는 현대 항공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는 큰 희생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이버 댄스라 불린 치명적인 설계 결함으로 인해 총 889대가 사고로 유실되었고 34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99.5%라는 놀라운 임무 성공률을 기록하며 결과적으로 2294대가 생산되어 1954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엔지니어 슈무드가 F100을 탄생시키다. 1899년 12월 30일 독일 남서부의 작은 마을 호른바흐에서 태어난 에드가 슈무드는 F100 슈퍼세이버를 탄생시킨 천재적인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비행기를 접한 후 평생을 비행기 설계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인 슈무드는 독학으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며 지방의 엔진 공장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특별했던 점은 단순히 부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탐구 정신은 10대 시절에 이미 여러 혁신적인 엔진 부품의 특허로 이어졌습니다. 여가 시간에도 외국의 항공 잡지를 탐독하며 비행기에 대한 지식을 쌓았던 슈무드는 1931년 브라질 제너럴 모터스 지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슈무드는 포커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에서 항공기 설계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36년 그는 노스 아메리칸 항공 NAA의 설계 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NAA에서 첫 임무로 XB-21 폭격기의 전방 포탑 설계를 맡은 슈무드는 이후 측류익과 메리디스 효과, NACA 덕트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설계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22년간의 NAA 근무 기간 동안 그는 임원까지 승진했으며 F-80 트윈 머스탱과 F-86 세이버를 성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949년 2월 슈무드는 F-86의 후속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주 날개 후퇴각을 F-86의 35도에서 45도로 증가시킨 세이버 45라는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1951년 11월 이 제안은 미국 공군의 승인을 받아 YF-100A 2대와 F-100A 203대의 제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슈무드의 설계는 1953년 5월 25일 XJ-77P7 테오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YF-100A의 첫 비행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 YF-100A는 당시 세계 기록인 시속 1215km의 순항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미 공군이 F-86A로 전투기 부대를 편성하는 동안에도 슈무드가 이끄는 노스 아메리칸 기술진들은 끊임없이 개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설계 철학은 F-100을 통해 현대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이후 개발되는 모든 초음속 전투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음속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설계. 초음속 비행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947년 벨 X-1이 처음으로 음속의 장벽을 돌파했지만 이는 로켓 엔진을 사용한 실험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F-200의 가장 혁신적인 설계 특징은 45도의 후퇴익이었습니다. 이전 모델인 F-82의 35도 후퇴익에서 더욱 과감하게 각도를 높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닌 깊은 공기역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후퇴익의 각도를 45도로 증가시킨 이유는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낮은 속도와 높은 바람각에서 기수가 급격하게 들리는 세이버 댄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F-200은 티타늄 합금을 대규모로 사용한 최초의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고온의 배기열을 견디어야 하는 동체 후부에 티타늄 합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스 아메리카는 1954년 F100 제작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티타늄의 80%를 소비했습니다. 티타늄 합금의 선택은 300에서 650도의 고온에서도 우수한 내열성과 내산화성을 유지하며 알루미늄이나 강철에 비해 월등한 내열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기존의 니켈 기반 초합금 대신 티타늄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압축기 무게를 30에서 35% 줄일 수 있어 경량화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F100은 여러 가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프로토타입 YF100에는 양산형보다 성능이 낮은 XJ57P11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마하 1, 05의 속도에 도달했지만 초도 양산형 F100A는 비행 성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고속 제트 엔진 전투기가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나 설계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관성 커플링 현상과 그로 인한 UAV 불안정성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엔진의 F100의 성능을 결정하다. F200 슈퍼세이버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 없이는 음속 돌파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스 아메리칸 항공은 프렛 그리고 휘트니사의 JV7 터보제트 엔진을 선택했고 이는 F100의 혁신적인 성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JO7 엔진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엔진은 F100뿐만 아니라 B-52 폭격기, F101, 그리고 여러 다른 항공기에도 탑재되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F100A에 탑재된 초기 모델인 J7PCO는 신찬 200파운드의 기본 추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J7 엔진의 진정한 혁신은 그 발전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J67PUCA 모델에 이르러서는 무려 07kN의 추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초기 모델 대비 약 78%나 증가한 수치로 F100의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J57 엔진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B-52 폭격기에 탑재되었을 때는 이륙시 과열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소실에 물을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J57 엔진이 순간적으로 큰 추력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F100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은 바로 애프터버너의 도입이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의 배기관에 추가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킴으로써 단시간에 엄청난 추력을 얻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J57P10 엔진에 애프터버너를 장착했을 때 추력은 기본 1,200파운드에서 무려 16,000파운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57%의 추력 증가로 F100이 초음속 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애프터버너의 도입은 F100의 성능을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과제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고온의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F100은 동체 후부의 티타늄 합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이는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F100의 엔진 성능 향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치형에 이르러서는 엔진이 크게 개량되어 최고 속도가 마하 1, 3까지 증가했고 복장량도 9톤에서 27톤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으로 F100C는 고속 핵 투발을 위한 전폭기로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F100에 적용된 엔진 기술은 이후 현대 전투기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J57의 후속 모델인 F200 엔진은 F-15와 F-16에 탑재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 엔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J57 엔진과 애프터버너의 도입은 F100 슈퍼세이버를 당대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여러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이후 항공 엔진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F100의 엔진 기술은 현대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드러나다. F100 슈퍼세이버는 혁신적인 설계로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수많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F2에게 위드메이커, 미망인 제조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F2 패기의 가장 악명 높은 문제점 중 하나는 세이버 댄스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낮은 속도와 높은 바람각에서 기수가 급격하게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이버 댄스는 주로 착륙 시 발생했으며 조종사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이버 댄스의 주요 원인은 45도의 후테이크 설계, 날개 끝에서의 양력 감소, 그리고 무게중심과 양력중심의 불일치에 있다. 세이버 댄스는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기술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때 날개 끝부분부터 스톨이 발생하여 양력이 감소하고 동시에 양력 발생 위치가 기체의 무게중심보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수가 더욱 들리게 된다. 그 결과 바람각이 더 커지면서 스톨 범위가 날개 안쪽으로 확대되고 결국 양성 피드백이 작용하여 기수가 계속 들리며 조종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위험했던 점은 이 현상이 착륙 직전에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대처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956년 1월 10일 세이버 댄스로 인한 사고가 고화질로 기록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ROTC 출신의 바티 브룩스 조종사는 F100으로 전환한 지 불과 40시간 만에 이 사고를 겪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이버 댄스 문제는 F100의 모든 버전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청에서 엔진이 개량되었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청 역시 1967년 대대적인 개수를 받기 전까지 이 문제로 인해 500대나 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세이버 댄스와 함께 F100을 괴롭힌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관성 커플링, 이너티아 커플링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비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야우, 수직 회전축 불안정성으로 조종사가 수정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갑작스러운 요와 롤을 일으켜 항공기 구조에 과부하를 가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54년 10월 10일 노스 아메리칸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조지 웰치의 사망사고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웰치는 초기 생산형 F100개의 급강하 테스트 중 관성 커플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성 커플링 문제는 F100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척 예거였습니다. 그는 관성 커플링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 돌아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F100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1954년 11월부터 1955년 2월까지 비행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1955년 2월까지 무려 9개월간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61년까지 7년간 미공군 임무에서 제외되면서 47대가 사고로 파괴되는 끔찍한 기록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직 미익을 27% 확대하였으며 주 날개의 길이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안정성을 개선했다. 또한 롤링 속도와 지속 시간을 제한하고 바람각이 높은 상태에서 롤링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성 커플링의 위험을 줄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100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D형의 경우 1967년 대대적인 개수를 받기 전까지 500대나 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 6월경까지 85기의 비전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F2 개개 설계 결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조종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 시 조종석 무장투하 스위치의 배열이 불편했고 외부 조명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야간 비행 착각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F2팩의 사례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함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은 이후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들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F200 슈퍼세이버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으로 인해 수많은 조종사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노스 아메리칸 항공의 엔지니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세이버 댄스와 관성 커플링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수직 안정판의 개선이었습니다. 1954년 10월 12일 발생한 급강하 사고 이후 F-에객은 1954년 11월부터 1955년 2월까지 비행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수직 안정판의 면적을 27% 확대하는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직 안정판을 확대한 주요 목적은 요여 안정성을 개선하고 고속 비행 시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세이버 댄스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조종성이 향상되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거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수직 안정판 확대 작업은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직 안정판의 위치도 높였습니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어 특히 고속 비행 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수직 안정판 확대와 함께 엔지니어들은 주 날개의 길이도 증가시켰으며 구체적으로 날개를 0.7m 연장하여 총 11.8m로 확장했다. 이 조치는 양력 증가, 저속 안정성 개선, 그리고 착륙 성능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효과를 가져왔다. 날개 면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양력이 증가했고 더 긴 날개는 저속 비행 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착륙 시 향상된 제어력을 제공하여 조종성이 더욱 개선되었다. 날개 길이 증가와 함께 엔지니어들은 날개 끝단의 면적도 소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세이버 댄스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날개 끝에서의 양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들은 F-100C와 D형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F-100D는 이전 모델들이 안고 있던 불량한 비행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MB-3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되어 초음속 비행 시 안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F-100의 성능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치형에 이르러서는 엔진이 크게 개량되어 최고 속도가 마하 1, 3까지 증가했고 복장량도 0.9톤에서 27톤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으로 F-100C는 고속 핵 투발을 위한 전폭기로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F-2의 엔진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프렛 그리고 휘트니사의 FMK PW220 엔진은 11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와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엔진은 운영 효율, 내구성, 안전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 절감 효과도 뛰어났다. 또한 조종사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자 엔진 조정 장치를 탑재하여 더욱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졌다. F1의 PW20 엔진은 엄격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4,000 사이클의 Accelerated Mission Tests 시험을 통과했으며 84,000회 이상의 스로틀 조작, 650회의 모의 공중전, 7886회의 모의 공대지전, 4회의 기능 점검 비행, 50회의 지상시험 사이클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02% 추력 유지와 미군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F-100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 시 조종석 무장투하 스위치의 배열이 불편했고 외부 조명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야간 비행 착각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F-100의 설계 개선 과정은 현대 전투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관성 커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후 전투기 설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롤링 속도와 지속 시간을 제한하고 받음각이 높을 때 롤링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F-100의 사례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함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은 이후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들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F-100 슈퍼 세이버의 개선 과정은 항공 엔지니어링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해결책은 초음속 전투기 설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는 현대 항공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들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F-100이 전투기 설계를 혁신하다.
F200 슈퍼세이버는 단순히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넘어 현대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항공기는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미래 전투기 개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F200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설계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45도의 후퇴익이었습니다. 이는 F-86의 35도 후퇴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F-100은 티타늄 합금을 대규모로 사용한 최초의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고온의 배기열을 견디어야 하는 동체 후부에 티타늄 합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의 재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F-100 제작을 위해 1954년 미국 내에서 생산된 티타늄의 80%가 소비되었다는 사실은 이 항공기의 혁신성을 잘 보여줍니다. F-100의 또 다른 혁신은 엔진 기술에 있었습니다. 프렛 그리고 휘트니의 J5 엔진은 F-100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애프터버너의 도입은 F-100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J57P10 엔진에 애프터버너를 장착했을 때 추력은 기본 45kN에서 무려 71kN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57%의 추력 증가로 F-100이 초음속 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F-100의 설계는 또한 공기역학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주익을 수평미익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배치한 것은 피치업 현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이후 많은 전투기들에 적용되어 고속 비행 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F-100의 혁신적인 설계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세이버 댄스와 관성 커플링 현상은 F-100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현대 전투기 설계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직 안정판의 면적을 27% 확대하고 위치를 높인 것은 요어야부의 안정성과 고속 비행 시 방향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주 날개의 길이를 7m 연장하여 8m로 늘린 것은 양력 증가와 저속 안정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F-105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이후 전투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롤링 속도와 지속 시간을 제한하고 받음각이 높을 때 롤링을 제한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현대 전투기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F-100은 초음속 비행의 선구자로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열 문제는 F-100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티타늄 합금 사용은 이후 전투기 설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F-100의 경험은 또한 초음속 비행 시 필요한 추력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J57 엔진의 지속적인 개량은 이후 전투기 엔진 개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J557P20A 모델에 이르러서는 무려 07kN의 추력을 달성했는데 이는 초기 모델 대비 약 78%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F-102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초음속 비행 시의 조종성 문제였습니다. 세이버 댄스와 관성 커플링 현상은 초음속 비행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어 수직 안정판의 확대, 날개 길이 증가, 자동 조종 장치의 도입 등은 이후 초음속 전투기 설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F-100은 또한 초음속 비행 시 필요한 특수 장비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F-100D부터는 초음속 비행 시 자동 조종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속 비행 시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F-100의 경험은 초음속 비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F-100에 이르러서는 최고 속도가 마하 1, 3까지 증가했고 복장량도 9톤에서 27톤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초음속 전투기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F-109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이후 F-22와 F-35 같은 현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F-22의 경우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구슬이나 벌레 크기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F-100에서 시작된 공기역학적 설계의 진화를 잘 보여줍니다. F-100은 또한 전투기의 다목적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중전 수행을 위한 제공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이후 전술핵 폭탄 투하,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의 다기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F-102의 경험은 전투기 설계에 있어 안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특히 위도우 메이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대 전투기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F-200 슈퍼세이버는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초음속 비행의 선구자로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은 이후 전투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들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F-200의 유산은 현대 항공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목숨으로 증명한 한계, F-200 슈퍼세이버의 개발 과정은 수많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초음속 비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전투기의 기초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조지 웰치는 노스 아메리칸 항공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전과를 올린 에이스 조종사로 전후에는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항공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웰치는 1954년 10월 12일 F-200의 급강화 테스트 중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F-100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관성 커플링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관성 커플링은 특정 비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요-야부 불안정성으로 조종사가 수정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갑작스러운 요와 롤을 일으켜 항공기 구조에 과부하를 가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웰치의 사고는 F-100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속 제트 엔진 전투기가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나 설계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일럿이 생환해야 했지만 고속 시험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웰치의 사고 이후 F-100은 1954년 11월부터 1955년 2월까지 비행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수직 안정판의 면적을 27% 확대하고 주 날개의 길이를 연장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100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웰치의 사고 이후에도 F-100의 시험 비행은 계속되었고 많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54년 말부터 연이은 사고로 F-100은 비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비행에서 롤과 요의 관성이 항공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F-100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세이버 댄스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낮은 속도와 높은 바람각에서 기수가 급격하게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이버 댄스는 주로 착륙 시 발생했으며 조종사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956년 1월 10일 세이버 댄스로 인한 사고가 고화질로 기록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ROTC 출신의 바티 브룩스 조종사는 F-100으로 전환한 지 불과 40시간 만에 이 사고를 겪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도 조종사 교육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F-102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조종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미 공군에서 운용되는 동안 사고로 유실된 기체수는 총 889대로 34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해는 1958년으로 116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47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F-200은 1971년까지 미국 공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는 99.5%라는 놀라운 임무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종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F-105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직미익을 27% 확대했으며 주 날개의 길이를 증가시켜 비행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롤링 속도와 지속 시간을 제한하여 과도한 회전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줄였으며 바람각이 높은 상황에서 롤링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조종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100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D형의 경우 1967년 대대적인 개수를 받기 전까지 500대나 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 6월경까지 85기의 비전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F-2 객의 설계 결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조종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 시 조종석 무장투하 스위치의 배열이 불편했고 외부 조명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야간 비행 착각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를 조종한 많은 파일럿들은 이 항공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종사는 나는 언제까지나 전투 조종사로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F-100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이 느낀 비행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F-100의 사례는 현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안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특히 위도우 메이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대 전투기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종사들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F-52 전투기 추락 사고에서 고 지유시 심정민 소령은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F-100 시대의 조종사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2 슈퍼세이버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목숨으로 증명한 한계는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들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F-1의 유산은 현대 항공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으며 조종사들의 용기와 헌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100 슈퍼세이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트 전투기의 초창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기체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하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F-1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적인 설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후 더 발전된 전투기들을 위한 과도기적인 모델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